2020년 3분기 트렌드포스에서 전망하는 TSMC의 매출은 이제 100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무려 21%나 신장한 수치이죠. 이번 3분기 예상 매출은 꽤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향후 파운드리 싸움의 키를 쥔 5나노 공정 수주 금액이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TSMC의 5나노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이 기업들의 수주 물량이 폭발하는 시간 동안 TSMC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겠죠. 2030년 비메모리 1위를 천명한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TSMC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 소스들을 종합해 파운드리 시장의 대략적인 현재 정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전 에피소드들을 통해 정리한 것과 같이 이 인텔의 경우는 10나노에 이제 막 들어선 상황이고 애리조나에 위치한 인텔의 7나노 팹에서의 위험 생산은 올해 4분기나 되어야 시작이 될 것 같죠. 그러면 2021년의 양산, 2022년 정도의 제품 출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 시기 즈음에는 TSMC와 삼성은 3나노의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텔은 이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자라기보다는 추후 인텔이 팹라이트로 완벽히 전환을 하게 되면 퀄컴, 애플 등과 함께 이 파운드리 기업들의 선단 공정 물량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최유력 고객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기업이 되겠고 올해 7나노 공정을 완성하겠다 공언했던 또 다른 기업, 이 SMIC 역시 같은 상황이죠. 인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20년 4분기가 돼서야 7나노의 위험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산은 다시 적어도 1년 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 4분기에 들어서야 이 14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한 기업이 올해 말 7나노 공정으로의 돌입을 자신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살펴볼 부분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정리한 것처럼 SMIC가 이 선단 공정 싸움에 뛰어들게 되는 순간 중국의 물량이 SMIC로 몰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 형세가 완벽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SMIC의 공정이 급속하게 발전이 일으키게 된 것이 삼성전자 출신의 양몽송 현 SMIC의 공동 CEO가 SMIC 진영에 합류한 이후부터라는 점도 이 SMIC라는 기업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파운드리 시장에 몰고 올 문제들, 중국의 반도체 야욕이 파운드리 시장까지 덮치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아직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존재죠. 기본적으로 SMIC가 초미세 공정 경쟁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이 EUV 노광 장비인데 다행스러운 점은 ASML로부터 아직 SMIC는 단 한 대의 장비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2018년 SMIC는 ASML에 EUV 장비 구매 주문을 넣었고 2019년에 인도될 예정이었는데 미국 제재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에서 수출을 막은 것이죠. 당시 확인되는 금액이 약 1.2억 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에 한 대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요. 물론 SMIC의 양몽송 공동 CEO는 올 초부터 첫 세대 7나노 공정은 EUV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걸쳐 언론에 공표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EUV 장비가 없으면 추가적인 공정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SMIC는 추가적인 장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키를 쥔 이 트럼프 입장에서 SMIC의 선단 공정 진입은 중국의 반도체 야욕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무산시켜야 할 핵심 의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 SMIC가 선단 공정 싸움에 진입하기는 현재 상황에서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TSMC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기업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삼성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EUV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이 삼성전자는 TSMC에게 타격을 입힐 만큼 매출이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나눈 이 TSMC의 3분기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데에 비해 트렌드포스가 예상하는 이 삼성의 3분기 매출은 36억 달러 선, 작년에 비하면 약 4% 수준의 성장에 머무르는 모습인데 2030년까지 이 비메모리 분야의 1위를 차지하겠다는 삼성의 목표를 두고 해외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양사 간의 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7나노의 공정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7FF 공정, 7나노 핀팻 공정이라는 뜻이죠. 이 공정이 TSMC에서 선보인 세계 최초 7나노 공정입니다. 화웨이의 기린 980이나 아이폰 XS에 들어간 애플의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만들어진 공정이죠. 반대편 삼성전자의 첫 번째 7나노 공정은 7나노 LP2 공정인데 여기에 이 부분이 삼성의 파운드리 전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14나노, 10나노대와 마찬가지로 삼성의 전략 기조는 LP2 공정을 통해 선단 공정에 먼저 진입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얼리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7나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SMC보다 빠르게 EUV를 활용한 이 7나노 LPE를 통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EUV를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때 이 삼성의 7나노 선점 계획을 흐트러뜨린 주체가 바로 퀄컴입니다. 2017년 말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5G 모뎀, 모바일 AP 관련 이 삼성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또 엑시노스 오토 같은 자율주행을 향한 삼성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런 삼성과 그 미래 전략 방향이 정확하게 겹치게 되는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의 행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퀄컴은 이 중요한 시기에 삼성 파운드리의 수주를 주지 않고 이 TSMC의 모든 물량을 몰아주는 결단을 내립니다. 결국 비슷한 이유로 애플을 빼앗긴 삼성 파운드리는 이어 남은 퀄컴의 물량마저 모두 TSMC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공정을 꾸려나갈 수주 물량을 잃어버린 삼성은 LPE 공정 대신 그 다음 공정인 LPP 공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TSMC가 초기 7나노 물량 대부분을 수주받게 되면서 공정 격차를 좁히는 일은 삼성에게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된 것인데요. 결국 이렇게 애플의 A 시리즈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전량을 수주한 TSMC와 엑시노스로 수율을 뽑아내야 하는 삼성 간의 수율 개선 속도에는 다소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파운드리 시장은 공정 초기에 이 수주를 선점한 기업이 수율을 확보하기가 수월하고, 그런 이유로 빠르게 코스트를 낮춰 또 다른 수주를 따내기에 유리한 이른바 승자승의 원칙이 그 어느 산업만큼 강하게 지켜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5나노 양산 시점에 다다른 양 파운드리의 공정 격차는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각사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양사의 이 5나노 공정 관련 스펙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물론 해당 내용은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선 해당 스펙들을 도출한 방식이 특히 집적도의 경우 발표에서 이전에 비해 집적도가 몇 배 상승했다라는 식의 발표를 이전 공정의 수치에 그대로 곱해 도출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같은 기업의 5나노 공정이라도 발표 당시의 공정 진척도 혹은 각사가 그들의 첫 번째 5나노 공정으로 수주를 염두에 둔 고객사의 반도체에 따라 스펙이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밖에도 5나노에서도 이 TSMC의 우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게 만드는 다른 근거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TSMC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다만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불량률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불량률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그저 TSMC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TSMC 5나노 공정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 5나노 공정은 이전과 다른 기술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정이라기보다는 기존 7나노 공정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계속해 공정을 개선하고 수율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공정이죠. 압도적인 규모의 수주를 따낸 기업이 가장 빠르게 수율을 확보하고 또 더 큰 규모의 재투자와 더 빠른 기술 진보를 이뤄내는 이 파운드리 시장의 승자승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게 될 그러한 시기에 놓인 공정입니다. 물론 아직 예상치 못한 공정 이슈가 생기거나 하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점이지만, TSMC가 현재 한창 개발 중인 다음 세대 공정인 3나노와 관련해 그대로 기존의 핀팻 공정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미루어 보아 현재 그들의 핀팻 기반 공정이 어떤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파운드리 시장의 승자승 원칙이라는 순풍을 타고 항해하고 있는 TSMC, 5나노에서도 삼성은 결코 쉽지 않은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TSMC의 우세를 곧바로 삼성 파운드리 전략 실패로 단정 지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전략도 큰 틀에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7나노 공정에서 TSMC가 유력 팹리스 기업들의 물량을 많은 부분 가져갔고, 5나노 공정에서도 해당 기업들과의 관계를 계속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팹리스 기업들의 전략 방향이 기존의 삼성이 기획했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 AMD와 엔비디아에 이어 5나노에서는 퀄컴까지 모두 삼성의 파운드를 이용하게 되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시작되는 3나노 이후의 공정 수주를 위한 그 교두 보드를 삼성은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5나노 캐파가 월 6만 장 정도. 하지만 해당 캐파는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 등에 의해 풀가동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진영들이 합류해 계속해 선단 공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아무리 빠르게 증설을 한다 해도 결국 물량 중의 일부는 무조건 삼성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현재 반도체 시장이 모바일에서 클라우드로의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는 것도 결국 삼성에게도 충분한 수요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데,
그간은 퀄컴과 애플이 파운드리 시장의 공정 수요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제공하는 이른바 파운드리 공정 싸움의 키를 쥔 주체였다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있는 이 기업들이 그 키를 함께 쥐게 될 차례입니다. 퀄컴과 ARM의 라이선스 매출이 정체하고 AMD와 엔비디아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 구태여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클라우드 진영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파운드리 선단 공정 수요를 채우게 될 것임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삼성을 둘러싼 정세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데요. 과거 퀄컴과 애플의 수주를 놓친 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 파운드리 시장의 유력 고객사들과 삼성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경쟁 기업이 되는 아이러니였죠.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이르러 파운드리 선단 공정이 필요한 새로운 유력 고객사들은 삼성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의 기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략적인 시너지를 노려볼 만한 기업들이죠.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발목을 잡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이 조금씩 상쇄되는 시간, 모바일에서 클라우드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매우 큰 의미입니다. 물론 삼성이 해당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TSMC의 캐파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해당 기업들의 수요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전략 방향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들에게 삼성과의 추가적인 시너지가 없더라도 삼성 파운드리는 TSMC에 치중된 그들의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TSMC와의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드이자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중국 문제에 있어 언제나 자유롭지만은 못한 대만이라는 나라의 특성과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적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팹리스 기업들이 느낀 바가 있겠죠. 따라서 삼성에게 중요한 것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준비되어 있는 이 3나노 공정까지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팹리스 기업들의 생산 구조를 TSMC, 삼성 병행 생산 체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 이야기들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누군가 몇 개의 숫자를 근거로 파운드리 시장의 미래에 대해 벌써부터 속대낸다면 한 번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최근 중국과 대만 언론에서 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공격성 기사들이 계속해 등장하고 있죠. 그 배경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우선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삼성 측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설령 해당 보도들 중 일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의 성패를 논할 만한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이 될 텐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곧바로 TSMC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매출 확보, TSMC를 넘어서는 공정 숫자가 아니라 유력 팹리스 기업들로 하여금 TSMC와 삼성 양측에 모두 발을 걸치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삼성은 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진행될 이 삼성의 대담한 계획들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부터는 지금보다 더 멋진 성과를 거두기 기대하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